안녕하세요. 메이터코 신입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스닥 S&P 500 역사상 신고가 돌파, 트럼프 감세 법안 관세 전쟁 결과 도출 임박, 대한민국 코스피 두산 에너빌리티 시총 5위 등극, NC소프트 리니지 M 중국 파노발급 급등세입니다. 자, 미국 증시는 또 역사상 최고가를 썼네요. 지금 이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선호하는 이유가 벌써 이렇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언젠가 기다리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순간 물리더라도 그냥 그 일반 미국인들처럼 꾸준히 그냥 적립식으로만 투자를 하여도 결국에는 평균치 이상을 금방 회복한다. 그렇죠? 미국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별일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아는 것만 해도 9.11 테러, 뭐 서프라임, 뭐 코로나, 뭐 최근에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하여 이런 별일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주가는 항상 최고치를 갱신해왔다. 자, 지금도 나스닥과 S&P 500이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버렸고요.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따라가겠죠. 뭐 완전히 틀린 지수들도 아니고 결국 여기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겹치기 때문입니다. 자,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우가 이제 간밤에는 지난주에는 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우가 산정 방식이 약간 좀 다른 3대 지수랑 틀리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테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그 가장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하지만 그래도 다우도 결국에는 4대 지수 함께 방향성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45,000을 앞두고 있죠. 2024년도 12월 달에 45,073. 다우도 곧 신고가 돌파가 눈앞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외치던 주식시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지 마라. 결국에 뭐 트럼프가 이제 주식의 대가까지 이제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나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30의 가장 상승률 높은 종목은 자, 오랜만에 이제 나이키가 15% 급등을 했네요.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았지만 참 이것도 희한하죠. 실적이 좋게 나와도 피크라고 생각하면 시장에서 그냥 하락을 주어지고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이제 그게 최악의 실적이고 바닥을 찍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나이키처럼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시 주식시장은 미래를 앞다보고 향후에 대한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최악이죠. 뭐 욕도 많이 먹고 있고요. 옛날에 그런 혁신이 어디 갔냐. 왜 지금은 혁신 안 하고 안주하다가 저렇게 추격을 허용했냐. 뭐 변화가 없다, 고리타분하다, 뭐 이런 얘기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나이키가 요즘에 그 주가가 워낙에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에서 조금 탈출에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나. 뭐 아직은 부족합니다. 더욱더 동인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나이키가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우존스 30에서는 아직도 쫓겨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텔처럼 쫓겨나진 않았어요. 자, 2등은 보잉입니다. 보잉도 6% 가까이 급등했는데 보잉이 이번에 벙커버스터를 개발한 그 회사이기 때문에 또 저기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했죠. 뭐 그거 말고도 전에 계속 민간 항공기에 대한 문제점이 사고가 나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항공기가 사고가 나면 프랑스 에어버스 아니면 미국 보잉이에요. 사실 이게 비행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자동차 사고만큼. 근데 나면은 엄청나게 크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니까. 프랑스 회사 아니면 미국 회사니까 당연히 보잉 회사가 사고가 나면 보잉 회사가 걸릴 확률이 50%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잦은 것도 사실이에요. 잦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방산 쪽에선 계속 좋은 소식. 그렇죠. F-47의 개발회사로 꼽히고, 그 다음에 벙커버스터를 만들었는데 이번 위력이 사람들이 실감을 했고, 그 다음에 보잉 이제 민간 쪽에서는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가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0.52%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를 갔는데요. 2273, 장중에는 2311.51. 역사상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구간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갈지, 다음 마디지수 때는 이제 21,00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단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4월 달에 트럼프가 관세 전쟁 시작했을 때 그때 저점 찍었던 게 14,784.03입니다. 자, 그때 14,000대에 그냥 정말 본능적으로
아, 미국 시장에 항상 이렇게 위기가 있을 때 저점이었구나. 그냥 손이 나가셨던 분은 나스닥 지수상으로만 해도 6,000포인트를 드셨습니다. 대단하죠. 3개월 만에. 자, 어쨌든 신고가를 써버렸고요. 이러면 이제 트럼프는 점점 더 떵떵거리겠습니다, 이제. 자, 나스닥 100에서 ARM 홀딩스가 지금 4.62%로 급등했고요. 자, ARM 홀딩스를 지금 인수한 소프트뱅크, 이따가 일본 증시의 소프트뱅크 회사의 주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냥 자웅동체입니다. ARM 홀딩스가 소프트뱅크 지금 산하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통신회사로서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죠. NTT 도코모랑 다 완전 다르게 움직여요. 이따 확인해 보시고 알파벳 클래스 A, 알파벳 구글이 2.88 올랐습니다. 아마존, 길리어드 사이언스, 펩시코 아주 골고루 있네요. 그렇죠? BT, IT 그리고 펩시코 같은 음료 회사까지 골고루 올랐습니다. 자, S&P 500, S&P 500도 6,187.68이라는 장중의 최고가, 이게 역사상 최고가를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3개월 전에 정말 본능적으로 손이 나갔다면은 그때 4,835.04였거든요. 이것도 거의 뭐 대충 2,000포인트가 그 4월달 저점으로부터 상승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시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S&P 500 역시 3대 장들이 있죠. 자, 엔비디아가 다시 1위로 올라서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이제 힘을 잃은 격이 됐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좀 마이너스고 지금 마이너스가 큰 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큰 게 테슬라인데 0.66. 뭐 1%도 되지 않는 하락률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0.0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가장 강했는데 지금 지난주 마지막 날 밤에는 0.06으로 가장 적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 달로 보면은 상당히 강했죠. 6월 달 이제 그 하루 거래일 남았는데요, 미국은. 지금 이번 달에만 고가상으로 17.45. 거의 20%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지수죠. 종목이 아니라. 지수인데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자,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5,900대가 최고가거든요. 역사상 최고가에 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기도 ARM 홀딩스가 있죠. 나스닥에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0에도 속한 종목이고요. 자, 그다음에 TSMC가 있습니다. 2.04. 이것도 한번 항상 비교해 봐야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과 대만 본토에 있는 TSMC, 어차피 같은 회사인데 다른 시장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지만 시장이 달라서 조금 다른 상승률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열린 대만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1.7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 보겠습니다. 곧 대만 증시가 나오죠, 바로. 자, 니케이를 보면 1.60. 오늘은 니케이가 가장 많이 오르네. 니케이가 요즘에 엄청 좋네요. 3일 동안 지금 불기둥이거든요. 박스권 상단인 39,000을 돌파하자 바로 그냥 4만을 돌파해버리는. 자, 이 세계 증시가 다 중요한 마디지수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3,000이라는 마디지수대, 니케이는 4만이라는 마디지수대를 지금 돌파했습니다. 대만은 22,000대를 돌파했고요. 지금 이 미국 증시의 흐름이 이 지금 아시아 증시로도 낙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본 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0.00인데 자, 역시 맞죠. 자, 20위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거 봐봐요. 소프트뱅크 그룹 5% 가까이 급등하죠.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미리 봤잖아요. 지금 어제 간밤에 ARM 홀딩스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그룹이 ARM 홀딩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14위에 NTT 도코모를 보세요. 1.26밖에 안 오르죠. 이 차이입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통신회사로 분류당해 있죠. 미국의 일본에서 통신사 쓰시는 분들이 NTT 도코모 아니면 소프트뱅크 가입을 하겠죠. 근데 소프트뱅크 그룹은 좀 다른 류죠. 왜냐하면 이 손정희 회장님이 이 소프트뱅크 그룹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거의 이제 투자은행식으로 운영을 해버리다 보니까 특히 ARM 홀딩스의 지분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ARM 홀딩스가 급등하면 소프트뱅크가 급등하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ARM 홀딩스의 어떤 그 분신 같은 존재.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 급등하면서 일본 니케이 증시를 급등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대만 증시 보겠습니다. 대만도 지금 오르고 있었죠. 대만이 0.5 마이너스, 살짝 마이너스네요. 지금 니케이보다는 탄력이 떨어집니다. 자, 바로 이 차이죠. 아까 미국 증시에서 TSMC ADR이 2%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 대만 본토에서는 TSMC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0.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에 상장된 ADR만큼 TSMC가 본토에서 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지금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죠. 지금 대만은 상당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분 좋죠, 우리나라도. 자, 우리나라 3,100선에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0.90, 코스닥 0.34 오르고요. 최근에는 코스피 형님이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마디지수세 3,000, 3,100을 돌파하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은 조금 지금 체력이 딸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형님이 먼저 치고 간 다음에 그 코스닥이 이제 뒤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자, 수급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지금 6월 25일부터 보면은 2,480억, 7,000억, 8,970억, 오늘도 2,100억을 벌써 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조금 단기 차익 실현을 3,100선부터 지금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외국인 매수세가 잠잠해진 게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지금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된 거고요. 하지만 외국인이 지금 완전히 나가진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매수로 전환되거나 이 매도세만 조금 잠잠해지면 우리나라가 다시 3,100선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제목에도 있었지만 오늘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총 5위를 차지했거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 우리 여러 번 들었죠.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의아하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게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완전히 바짝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5위 자리라는 게 원래 이전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 산업에 있던 대표주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였거든요. 근데 네카오라는 회사들이 신진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 자리를 한번 탈환했었고, 근데 현대차, 기아, 네카오가 한 번에 몰락했었죠. 그 자리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내 힘으로 갔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원자력의 대부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친 듯한 상승률 올라오더니 5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되게 의아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에서는 지금 계속 강조했잖아요. 토론에서 여러 번 다 보셨죠. 아리백 강조하면서 이미 그거는 이전 토론회긴 하지만 아리백을 이전 토론회에서도 강조했고 이번에도 녹색 성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면서 태양광 풍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문재인 정권 때 원자력을 조금 밀어내고 풍력이나 태양광을 좀 중시하려는 이런 거랑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정권에서 오히려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이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허를 찌르는,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뚝심 있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이 아닐 수가 없고요. 자, 물론 지금 5위에서 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위까지인데 여기까지 정말 따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5위에서 10위는 마치 프로야구 경기처럼 하루에도 바뀔 수 있는 순위예요. 이게 사실 근데 좋아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면서 페이스메이커 하면서 서로 가야지 주가를 밀어붙이는 힘이 강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7종목이 너무 세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매그니피센트 세븐처럼 확실한 7종목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 체제로 서로가 공백을 메꿔주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지금 아주 좋아 보인다는 거. 그래서 5위 자리가 계속 얼굴이 바뀌더라도 3,100, 3,200 이 지수 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파마리서치가 와 대단하네요. 오늘 사상 최고로 무려 50만 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합니다, 지금. 자, 파마리서치가 계속 잘 나가다가 인적 분할에서 조금 저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그것까지 흡수시키고 50만 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정말 리쥬란 힐러 이게 처음에 입소문이 날 때 이게 이 정도까지 갈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인스타 릴스나 유튜브 쇼츠에 나오죠. 너 리쥬란 맞았어? 피부가 왜 이렇게 탱탱해? 그러니까 이게 리쥬란 힐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휴지하면 크리넥스라는 게 원래 상표명이었는데 야 크리넥스 갖고 와. 그게 미용 티슈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리쥬란 힐러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굳이 뭐 연어 정액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그게 리쥬란 힐러다. 이게 아니라 너 얼굴 이뻐지는데 뭐 맞으래? 얼굴 이뻐지는 주사 리쥬란 힐러야. 아마 이렇게 지금 각인이 돼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단합니다. 자, 휴젤도 지금 40만 원 가까이 밀어붙이면서 6272가 파마리서치 휴젤이거든요. 이 정말 강한 흐름들, 이 의료기기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2가 11.47% 급등하는 모습. 자, 계속해서 이 K 인디 브랜드들의 이 뒷받침을 해주는 실리콘2의 분전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 보겠습니다. 정유 섹터인데 정말 의외죠.
SK 이노베이션이 무려 15%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오랜만에 보는 지금 저기 장면인데요. 지금 유가가 뭐 급등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는 설이 있었을 때 그때 국회에서는 의결이 됐고 하메네이가 최종 승인을 안 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휴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가가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유주가 오를 건덕지가 떨어졌는데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급등합니다. 물론 자회사 SK온이 있어서 2차 전지 관련주긴 한데 2차 전지 주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이 그냥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런 건 좀 굉장히 의외죠. 오늘 아무 이슈가 없는데 오르는 거, 그렇죠? 오늘 아무 이슈가 없는데 오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섹터가 2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SK 이노베이션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랑 2차 전지가 이 섹터별 상승률 1,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징주를 보면서 하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NC소프트를 볼게요. 너무 이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오랜만에 13.62%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급등하고 있는데 조금 마음 아픈 게 뭐냐면 14년도 10월 달에 12만 2천 원이었거든요. 무려 11년 전에요. 근데 지금 11년 전에 가격을 찍고 왔습니다. 정말 리니지를 믿고 NC소프트를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11년 전부터 보유하셨으면 제자리로 가는 정말 뼈아픈 지금 장면인데, 자, NC소프트가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중국이 판호를 내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 사실 중국이 이게 좀 일부러 이러는지 리니지 M인데 리니지 M 다음에 2M도 나왔잖아요. 이게 나온 지 꽤 됐어요. 물론 모바일이 처음 열릴 때 리니지 M이 지금 나와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그 상위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인기랑 다운로드 상위를. 그런데 중국에서 판호를 이제 내준 거죠. 지금 중국에서 리니지 M의 이름은 천당혈통입니다. 그리고 이 퍼블리셔, 그러니까 거기서 배급해주는 회사는 상하이 샤오밍 타이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가 배급을 해서 거기서 뿌려주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건데, 어쨌든 리니지 M이 아직도 지금 뭐 저희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유저가 지금 인기가 많고 중국에서는 기다리는 유저가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NC소프트가 14년 전에 11년 전에 주가로 돌아간 이 상황에서 이 외자 판호 하나 발급받았다는 걸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그래서 NC소프트를 응원은 하지만 너무 큰 걸 바라고 혹시 여기다가 모든 거를 물타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원자력이나 의료기기 종목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감도 좀 전달해 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어쨌든 간에 NC소프트, 저도 NC소프트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은 합니다. 그게 모멘텀이 부족해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그 응원을 담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집행검이라는 절대 권력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NC 리니지 집행검으로 중국 게임판 전량을 집행하라.